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비리온상 태양광 5,800억 줄줄입니다. 지금 이 비리온상인 태양광에 5,800억이 줄줄 샜다라는 얘기인 것 같죠. 이게 무슨 얘기냐? 윤 대통령 정치 보조금 없애야 된다,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비리온상 태양광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전력기금, 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전력기금을 조사를 해봤더니 부실 집행된 게 있더라. 1차는 이미 발표를 했고요. 2차에 적발이 된 게 5,800억, 1, 2차 합치면 8천억 가까이 된다라는 거. 부당지급 보조금 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네, 한국일보입니다. 윤 대통령 사람 평가가 가장 중요. 고위직 인사태풍 예고라는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사람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신임 차관 13명한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네, 사람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다.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라는 당부도 덧붙였는데요. 요 얘기 제가 잠시 뒤에 좀 대담으로도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당정, 후쿠시마 수산물 무기한 수입 금지. 네, 오늘 IAEA의 이 보고서가 공개가 됩니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단 당정이 먼저 만나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안전이 결론이 나도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무기한 수입 금지하겠다라고 일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죠. 다음 일면 볼까요? 경향신문입니다. 네. 피해자 수령 거부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 법원 공탁 절차 개시입니다. 네. 지금 이 강제동원 배상금 피해자가 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15명입니다. 그중에 11명은 배상금을 수령을 했고요. 지금 살아있는 피해자 2명 그리고 유족 2분, 네, 이 한한 이 유족에 대해서는 지금 받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법원의 공탁 절차를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받지 않겠다는 쪽에서는 추가로 이 공탁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정 공방이 좀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역전세난 심화 여파, 전세금 반환 대출 급증, 5월 말 벌써 3조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역전세난이 뭐냐?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할 때보다 전세값이 떨어질 때, 이때 역전세난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심해서 전세금 반환 대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전세금 반환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이 대출의 81%가 몰려 있다라는 거. 수도권의 역전세난이 심하다라는 방증이겠죠. 네. 5월 말에 벌써 3조가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부에서 주의 깊게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네, 왕이 한일에 비바람 뒤 햇빛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죠. 지금 중국과 한일 간의 관계 사실 썩 좋지 않은데 한중일 이 포럼에 와서 비바람 뒤에 햇빛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중국이 협력하자 손을 내미는 듯한 결이 좀 달라졌다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딜까요? 네, 한강공원입니다. 혹시 다들 어젯밤에 잘들 주무셨습니까? 열대야가 벌써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에어컨을 틀거나 아니면 이 열대야 속에 잠을 못 이루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열대야 때문에 지금 한강공원이 붐빈다. 네, 더워서 나와서 약간 이렇게 야경을 보면서 약간 이게 운치 있는 저녁을 보내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아침에 매일 경제. 네, 아침에 한 알 먹으면 하루가 아주 든든한 뉴스 종합 비타민입니다.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마입니다. 말 맞자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윤, 신임 차관들의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 가차없이 싸워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잠깐 일면 소개하면서 좀 나왔습니다. 임명장, 차관 장관 이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공직사회 개혁을 강조를 했다라는 건데요. 헌법 정신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 신임 차관들한테 하는 당부일 텐데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다. 가차없이 싸워달라라는 얘기. 윤영걸 대표님. 근데 보통 이 발언이 가차없이 싸워달라 이 두 개가 다 굉장히 좀 센 어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강한 언어죠. 그냥 네. 기존 카르텔에 거기에 흡수되지 말고 그 카르텔 혁파를 해서 좀 과감하게 좀 나가달라 뭐 이런 소리죠.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대입 과외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학원하고 그 시험 문제 출제위원하고 학교하고 교육당국하고 그 카르텔을 꽁꽁 묶여서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킬러 문항 어려운 문제 내니까 또 사교육을 더 부추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이 기존 기득권 카르텔 이걸 좀 부숴달라 뭐 이런 얘기로 충분히 저는 뭐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네. 근데 그 기존 카르텔하고의 싸움은 그것만 가면 안 돼요. 거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그 규제 개혁, 규제 혁파 이거랑 좀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금 애 3살 때 기저귀 떼면 바로 영어 유치원 보내요. 예. 그래서 영어 유치원 합격하면 초시 합격했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 말씀하시는 예, 거죠? 요즘 애들 네. 초시, 예, 과거 초시 합격했다고. 또 7살 때면은 영어 초등학교 때 학원을 보내요. 그거는 또 7살 고시 합격했다고 그래요. 네. 그게 왜 그러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1, 2학년에 영어 공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고 네. 규제 혁파를 해야 되죠. 이것만 자꾸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케네디 대통령이 왜 문샷 싱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달나라 구경하기 위해서 망원경 개발하자니까 야 그러지 마. 달나라에 가자.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 이거 해야지. 싸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발상의 전환에서 공교육이라든지 기득권 노조 카르텔이라든지 그거를 부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더 덧붙이고 싶으면 반카르텔 제일 심한 데가 어디입니까? 저는 교육, 노동도 강하지만 네. 검찰 카르텔도 심하지 않나요? 저는 검찰 카르텔부터 박영수 특검 구속도 안 되잖아요. 50억 돼도 네. 검찰은 자기네끼리 수사 주고받고 또 로펌 가서 하고 다 공고한 카르텔이에요. 그래서 교육, 노동 뭐 이런 카르텔 부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검찰 카르텔부터 좀 부수는 그런 발상의 전환 저는 시급하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카르텔 부수자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네. 카르텔 부수자 좋다. 가차없이 싸우는 거 좋다. 근데 싸우기만 하지 말고 싸우면서 발상의 전환, 규제를 좀 개혁을 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또 같이 주셨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한 얘기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다 가차없이 싸워달라라는 얘기 말고 추가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헌법 정신에 맞는 말을 타라. 대대적 인사태풍이 몰아치나라는 기사입니다. 네. 헌법 정신에 맞는 말을 타라.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린 게 중앙일보의 기사였었죠.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이 아니라 채찍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달리는 말을 바꿔 타라는 중문 아니겠느냐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꿔 타는 게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는 말을 타라라는 거다라는 건데요. 여기 밑줄 같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신임 차관들에게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제대로 된 말을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말을 갈아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말을 타라라는 얘기라는 건데 근데 윤경호 위원님 근데 제대로 된 말을 타라라는 거는 전에 탔던 말은 제대로 되지 않은 말이었다라는 얘기인 것도 맞잖아요. 전에 탔던 말이 뭐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벌써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어요. 네. 아마 이번에 바뀐 차관들도
지난해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아마 보임된 차관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일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장차관들 왕창 바꾼 거, 특히 뭐 장관은 사실 통일부 장관 한 명 바꾼 거 아니에요? 권익위원장, 그다음에 또 앞으로 임명해야 될 방통위원장은 자리가 비었으니까 한 거라 치면, 그러면 네. 차관들 인사를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 건데, 이 차관 인사를 하면서 어저께 윤 대통령이 한 이 얘기까지, 헌법 정신에 맞는 말을 타라, 뭐 반카르텔 정부다, 또 뭐와 싸워라. 저는 누구랑 싸우라는 얘기인지 명확한 이게 주문이 당사자인 공무원들에게 전달이 과연 될 건가. 이런 얘기 다 뭉뚱그려지고 오로지 지금 공직사회는 윤 대통령과 사정기관으로부터의 칼날이 자기에게 올까봐 벌벌 떨고 있는, 쉽게 말하면 뭐 공직사회 기강 잡기, 군대 같으면 군기 잡기, 이거에 조금 아마 거의 서슬이 펄어진 거 아닌가. 이러다 보면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요. 혹시 내가 다칠지 몰라, 뭐 우스갯소리로 검찰 나에게 압수수색 영장 신청할지 몰라, 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공직사회를 다 잡는 거는요,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계기. 근데 이번에는 계기가 없어요. 계기. 뭔가 부패에 온 국민이 정말 눈살을 찌푸리는 어떤 사건이 있었거나, 네. 정말 윤 대통령이 거듭 얘기한 것처럼 이권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권 카르텔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찝어내서 좀 정확하게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걸 대통령이 뭐 하라는 얘기 아니고 주변에 있는 얼마든지 부처나 참모들, 자, 교육부, 그래서 뭐 사교육, 그것만으로 지금 온 공무원을 다 이렇게 흔들 만큼 이권 카르텔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흔히 말하는 물러난 이후에 갈 자리가 많은 부처들, 금융위, 산자부, 국토부, 이런 데는 쏙 빼고, 지금 동아일보 보도에 한 줄 살짝 나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언급을 했다더라. 뭐라고?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부처, 무슨 통일부, 환경부, 교육부, 또 하나가 뭐였더라? 문체부. 네. 뭐 이런데, 근데 그런 데들이 정말 그렇게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했을까? 그러니까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정말 이번 우리가 좀 반성하고 그동안에 좌구우면했고, 또는 뭐 이권에 좀 눈을 살짝 돌렸고 이랬다면 앞으로는 좀 덜 해야겠다라는 식의 뭔가 이렇게 매듭이 지어질 수 있는 계기가 좀 필요한데, 그런 계기는 없이 이렇게 계속 몰아치기만 하면 결과는 뭐냐? 공무원들이 일 안 할 겁니다. 복지부동. 그게 과연 국민에게 제대로 좋은 성과로 이어질까, 저는 의문입니다. 네. 지금 너무 서슬퍼렇게 기강을 잡다 보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일을 안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윤 공직자 업무평가 정확히 인사태풍 예고. 지금 기사마다 다 끝에 인사태풍이 붙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윤 대통령이 한 발언이 좀 다르죠. 공직자 업무평가 정확히 하라. 근데 복지부동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경우에 신정현 위원님, 예. 그러니까 공직사회가 뭘 못하겠네, 뭘 벌리지를 못하겠냐고 또 가만히 또 인사고과에, 이건 인사고과 제대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인사국가 제대로 하라라는 어떤 경고성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직의 어떤 장악력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또 메시지이기도 할 겁니다. 사실은 앞서 얘기했던 차관급 인사도 대통령실의 정부 조직 장악을 위한 하나의 액션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잘 보면요, 차관급 인사들과의 어떤 내용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뭔가 어색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게 있어요. 바로 책임 장관제입니다. 이 책임 장관제를 통해서 실제로 장관들의 역할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차출된 인사들로 차관을 세웠어요. 이 말은요, 결국은 실세 차관을 세움으로써 장관은 허수아비로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대통령 스스로가 지휘하겠다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또 달리 말하면 공직자 업무 평가를 이제 함으로써 공직자 전체에 대해서 윤석열 표 정책에 대한 어떤 역할을 잘 해달라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네. 헌법 정신을 말씀하시면서 헌법 정신의 말을 타라? 아닙니다.
윤석열의 말을 타라 이렇게 메시지를 준 것이고요. 그러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것들을 스스로가 사실은 어기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들은 이런 겁니다. 가령 대통령실의 김호진 국토부 1차관 같은 경우는 국토부의 전문성이 1도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예. 그 자리에 전문성을 요구하고 일을 잘하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따라와라 이런 걸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공직자 업무평가의 메시지도 사실은 그렇게 공무원들에겐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석 의원님. 네. 결국 헌법 정신에 맞는 제대로 된 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말을 타라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요. 네. 이게 뭐 역대 정부에도 뭐 대통령실 그리고 청와대 인사 등등이 뭐 차관에 임명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의중을 같이 철학을 공유한다는 자체 면에서 그 인사 자체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뭐 국토부 차관의 경우 당연히 뭐 그 전력은 없겠죠. 하지만 가서 또 뭐 일을 수행하다 보면 더욱더 이제 빛나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 그 이권 카르텔을 지적을 하셨는데 전 정부의 이권 카르텔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환경부의 태양광 사업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해수부의 그 오염수 현재 논란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노동부의 건설 노조 뭐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임명된 차관들이 직접 정부에 가서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공유하면서 국정을 수행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좀 기사의 밑줄을 좀 꼼꼼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 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달라고 당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들마다 제목이 이 결국 인사태풍 뭔가 인사가 대대적으로 확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일부 부처 1급 일괄 사표 놓고 지시 안 했다.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일부 부처 환경부였습니다. 환경부의 경우에는 일부 부처에는 이 1급 국장들이 다 일괄 다 사표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게 통상적으로 약간 1급 국장들이 그 윗선의 어떤 인사 폭에 좀 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유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괄 사표를 내지 않느냐, 뭐가 다르냐 그 전까지도 저희가 짚어봤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힌 게 지시 안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밑줄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 사표를 받은 것이라며 차관 인선 발표로 후속 절차가 잠시 고려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부처 장관들이 알아서 쇄신 인사를 추진했다라는 설명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차관 인사가 있기 전에 이미 일괄 사표를 받았고 그리고 이거는 장관들이 장관 직권으로 한 일이다. 때문에 이번 차관 인사랑은 사실상 무관하다라는 뭐 그런 취지의 지금 얘기로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뭔가 선을 긋는 이유 사실 앞서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기억하시나요? 문재인 정부 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네,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고 재판을 받고 심지어 작년에 가석방으로 나왔죠.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산하기관 임원들한테 사직을 요구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들을 기용을 하라고 좀 압박을 했었던 이런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이런 혐의를 받았고 결국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형을 살고 작년 8일로 가석방이 됐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더더욱 이거는 장관들이 직접 한 거고 지시 안 했다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동석 의원님. 네. 결국 차관들한테 자꾸 이렇게 인사고과를 얘기하고 한다는 건 체질 개선을 하되 무리 없이 하라는 무리 없이가 방점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대거 뭐 나왔던 그 일괄 행시 사표. 출신 36회라고 지금 얘기들 하는데요. 네. 일단 차관 인사 자체가 37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를 보면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는 공무원이 이제 차관으로 임용이 되면 그 아래 기수, 그러니까 그 뭐 선배라고 하죠. 네. 선배들은 이렇게 나가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검찰도 그렇고요, 법원도 그렇고요, 네. 심지어 뭐 국방부, 군인들도 이렇게 장관에 임명되면 뭐 그러니까 선배들은 자연스럽게 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안 했다. 당연히 안 했겠죠. 왜냐하면 네. 이거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자체를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사직서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그분들은 나중에 문제를 삼겠죠. 그런 문제가 되는 행위들은 대통령실에서 전혀 안 할 거고요. 또 이분들은 그 후배가 차관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행시 기수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수에 따라서 37기가 왔으니까 36기 이른바 선배들은 후배들이 내 위로 왔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뭐 그런 관행을 좀 따른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인 건데 신정현 위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의 말을 타라 이 메시지입니다. 공직사회의 그 메시지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1급 공무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제안했던 것도 사실상 인사 물갈이에 대한 칼을 휘두름으로써 어디에 줄 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공무원 사회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주는 가장 큰 폐해는 국민에게 충성하고 상식과 양심에 충성해야 될 공직자들이 잘못된 것들 혹은 비리나 부패가 있었을 때에도 덮어주고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훗날에는 그런 일들로 공직자들이 비리에 연루돼서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매 정부 때마다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이다라고 나중에는 해명을 했다 하지만은 사실상 공직자에게는 윤석열의 말을 타라 이 메시지로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일단 이 뭔가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 국가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도 있었고요. 공직사회 긴장을 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